자, 드디어 이 강의도 후반부에 들어섰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이제 드디어 2차 합동식. 자, 그냥 예를 하나 보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과 아주 유사하게, 그죠? 예. 다만 이제 합동식인 거죠. 13에 대한. 자, 2차 방정식 근해 공식만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 그 풀이 방법 또는 근해 공식 유도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거를 하나의 간단한 x의 일창을 없어지도록 정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변에 먼저 20을 곱하고요. 100, 120, 40이 되죠. 그죠? 자, 이거를 20을 곱한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10x-6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 10x-6이 되고 36이니까 맞나요? 그러면은 4인데 여기가 원래는 9가 아니라 마이너스 4죠. 사실은 40이니까 36 더하기 4가 돼서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데 13에 대해서는 9와 합동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예. 즉 치환을 하게 되면 x제곱은 9 이걸 풀면 됩니다. 그런데 9는 3의 제곱이니까 라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걸 결국 얻게 되고요. 이건 다시 원래대로 치환하면 다음 같은 답을 얻습니다. 이 후반부에 대한 부분은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잘 변형하면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2차 합동식을 풀면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죠.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텐데요. 양변에 4a를 곱해주고요. 4a를 곱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되고요. 완전 근해 공식 유도 과정은 똑같습니다. 2차 방정식에. 그래서 다음과 같은 2차식으로 정리하고요. 제곱식으로 우변은 b제곱만 4ac가 되죠. 유명한. 결국 어떤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냐면 x제곱은 알파의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이 법 n을 소인수분해하면 각각 소수의 거듭제곱에서만 이걸 문제를 보면 된다는 거죠. 서로 소인 경우에 지금 무슨 말이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 이게 어떤 해를 찾았고 또 똑같은 이 합동식을 n에 대해서도 풀었다고 mn이 서로 소면 이거를 m 곱하기 n으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m 곱하기 n으로.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그러니까 동치가 되는 거죠. 각각 소수의 거듭 제곱들에 대해서만 해결하면 되니까 하면 되고요. 자, 다음 주쯤에 제가 간단하게 소수인 경우에만 해결하면 소수의 거듭 제곱인 경우 해결이 되고 그리고 소수의 거듭 제곱만 해결을 하면 일반적인 n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p는 이제 홀수인 소수로 이제 고정을 하고요. 자, 이렇게 보면 소수 한 예외로 빠진 경우가 p가 2인 경우인데 그럼 p가 2인 경우는 왜 안 하냐 여러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2인 경우는 너무 쉽습니다. 무슨 경우 말인가 하면 뭐 x제곱은 0 아니면 2에 대해서 x제곱은 1 이렇게 될 테니까 너무 쉽죠. 그래서 자, p는 홀수인 소수로 가정하고 그리고 a는 p와 서로 소인 a로 잡고요. 그러면 이러한 2차 합동식 간단한 형태의 2차 합동식 해를 가지면 a를 뭐라고 하냐면 p의 2차 잉여라고 합니다. 한자로 기본으로 된 단어라서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별게 아니라 2차 제곱한 거의 잉여 나머지란 뜻이죠. 제곱의 나머지. 그죠? 제곱을 p로 나눈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여기 보시면 x제곱이라는 게 p로 a랑 합동이 된다는 얘기니까 a는 어떤 제곱의 p로 나눈 나머지 혹은 나머지와 합동이 된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해를 가지지 않으면 그때는 2차 비잉여라고 합니다. 2차 잉여, 2차 비잉여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p가 작은 경우에 작은 소수 13도 뭐
작은 소수는 아니라고 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정말로 실용적인 경우에 가게 되면 소수의 크기가 뭐 100자리, 200자리 이렇게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13이라는 건 정말 작은 두 자리 소수밖에 안 되는 작은 경우고요. 자, 이렇게 작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제곱 여기 위에 식을 보시면 자, x제곱은 a라고 했는데 이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결국은 p의 완전 잉여계, 그죠? 0부터 p-까지니까 13인 경우에는 1부터 12까지, 0인 경우는 어차피 제곱하면 0이 되니까. 근데 우리는 a는 p랑 서로서로라고 했잖아요, 그죠? 서로서로가 했으니까 1부터 p-12까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자면 잉여 중에서 굳이 얘를 고르지 말고 제곱할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6까지. 왜냐하면 12는 마이너스 1로 바꿔도 되고 11은 마이너스 2랑 바꿀 수 있고 이런 식이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6만 확인하면 되고요. 실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당연히 1이죠. 13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죠. 예. 즉 1이 완전 잉여계, 4도 완전 잉여계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니까 9도 완전 잉여구나. 예, 완전 잉여. 죄송합니다. 2차 잉여. 예, 9도 2차 잉여. 1과 4도 2차 잉여고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제곱, 4의 제곱은 16이니까 13으로 보자면 3이 되죠. 그러니까 3도 2차 잉여가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니까 12인가요? 예, 12도 2차 잉여 하나만 남았습니다. 6의 제곱은 36이니까 나누면 10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즉 여기 보시면 1, 4, 9, 3, 12, 10 이렇게 5개가 2차 잉여가 되는 6개 죄송합니다. 예, 6개가 2차 잉여가 되는 거죠. 13의 2차 잉여가 이렇게 6개가 있는 거고요. 여기 들어있지 않은 나머지 것들 써보면 뭐가 있죠? 2, 3 있고 3, 4, 5, 6, 7, 8, 9, 10 있고 11 이렇게 5개는 13의 2차 비잉여가 되는 거죠. 6개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총 12개인데 0을 제외한 12개 중에 6개는 2차 잉여, 6개는 2차 비잉여죠. 잘 생각해 보시면 항상 이렇게 절반은 2차 잉여, 절반은 2차 비잉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예. 자, 이거를 판정할 수 있는 판정법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위의 방법은 너무 많이 6개를 다 제곱해야 되는데 P가 예를 들어 뭐 1억 가까이 1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무려 5천만 개를 다 제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막 1억이 아니고 조, 뭐 경 이렇게 큰 그보다 더 큰 소수들 다루니까 다 제곱해서 2차 잉여인지 비잉여인지를 딱 구별하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난 오일러 판정법입니다. 오일러 판정법. 자, 뭐냐면은 A가 P의 2차 잉여인 거랑 2분의 P-1제곱해서 1인 거를 거랑 동치라는 겁니다. 2분의 P-1제곱해서 1이 되는 거랑. 자, 이제 증명을 볼 텐데요. 양방이잖아요. 동치라는 거니까 한쪽 방향은 쉽습니다. 한쪽 방향이 쉬워요. 어느 방향이 쉬울까요? 이쪽 방향이 쉽습니다. 자, A가 2차 잉여라고 가정을 하면 A는 적당한 x의 제곱과 합동이 되죠. 적당한 x가 있어서. 따라서 a의 2분의 p-1제곱이다. 이거를 대입하면 이거는 x제곱의 2분의 p-1제곱이고 결국 x의 p-1제곱이죠. 그런데 바로 무슨 정리에 의해서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 p-1제곱은 1과 합동이죠. 항상 p로. 그죠? 따라서 성립하는 거고요. 자, 반대 방향이 조금 공간을 많이. 자, 반대 방향도 그렇다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자, 반대 방향 할 때 잘 보셔야 되는데 바로 원시근을 씁니다. P가 소수이니까 원시근이 반드시 존재하고요. 소수인 경우는 그죠? 그걸 R을 P의 원시근이라 하고
이렇게 하나의 원시근을 정하면 P의 그 P로 나눠지지 않는 P랑 서로 소인 모든 A들은 다 이 원시근의 적당한 거듭 제곱하고 합동이 되죠. 즉 A는 이 R의 K 제곱과 합동이 되는 겁니다. P로서 적당한 K가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A의 2분의 P-1 제곱이 0이니까 거기다 대입을 하면 A의 2분의 P-1 제곱은 R의 K 제곱의 2분의 P-1 제곱이고요. 이거는 R의 2분의 P-1 곱하기 K 제곱이죠. 그런데 가정에 의해서 반대 방향 가정에 의해서 얘는 1과 합동이 되니까 여기서 우리 바로 앞에 정에서 배운 게 있는데 어떤 원소에 적당한 거듭 제곱을 해서 1이 되면 이 거듭 제곱은 뭐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바로 이 원소 R의 위수 오더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R의 위수가 바로 뭐죠? 원시근이니까 P-1이죠. P-1이 2분의 P- 곱하기 K를 나누게 됩니다. 양쪽 P-를 지우고 나면 결국 2분의 K가 적당한 정수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결국 2가 K를 나누게 돼서 따라서 즉 K는 적당한 2K' 되는 거죠. 적당한 정수 K' 있어서 따라서 A는 R의 K제곱과 우리 합동이라고 했었는데 이건 R의 K 다시의 제곱의 제곱 뭔가의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반대 방향 역시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보셔야 할 점이 뭐냐면 R이 원시근이기 때문에 R의 K제곱이 R의 K제곱이 2분의 P-1 제곱과 제곱해서 1이 된다 안 된다는 건 결국 K가 짝수냐 홀수냐랑 연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생각을 해보시고요. 결과를 다시 한번 보시면 오일러 판정법 이름이 붙었으니까 당연히 중요하다 볼 수 있는 거고요. 2분의 P-1 제곱 P-1 제곱을 그냥 해버리면 무조건 1이죠. 이건 무조건 1입니다. 사실. 그런데 절반을 했을 땐 1이 되거나 사실 뒤에 좀 더 설명했지만 마이너스이 되는군요. 그중 1이 되면 2차 인연하는 겁니다. P가 홀수인 소수면 P-는 짝수죠.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 A의 P-1 제곱 마이너스 1은 P로 나누면 0이 되는데 P-1이 어떤 짝수니까 인수분해 공식으로부터 절반 빼고 더하면 되죠. 근데 P가 소수니까 두 개 곱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둘 중 하나가 0과 합동이 된다는 얘기죠. 합동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A의 2분의 P-1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되는 거죠. 이쪽이 0이면 마이너스 1, 이쪽이 0과 합동이면 마이너스 1, 왼쪽이 0이면 1, 오른쪽이 0이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A의 P-1 제곱은 그냥 반드시 1이죠. 근데 A의 2분의 P-1 제곱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2차 잉여인 것하고 A의 2분의 P-1 제곱이 1인 거 동치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그 증명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이건 또 뭐랑 동치냐면 원시근의 짝수 제곱과 합동인 거예요. 원시근 짝수 제곱이라 썼는데 그냥 짝수 제곱과 합동이 되는 거랑 세 가지가 다 동치고요. 2차 잉여 아니면 2차 비잉여죠. 그럼 2차 비잉여인 경우에는 또 2분의 P-1 제곱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원시근의 짝수 제곱과 합동이든지 또는 홀수 제곱과 합동이라서 다음 세 가지가 다 짝을 이뤄서 2차 잉여면 A의 2분의 P-1 제곱은 1과 합동이 되고 또 그 경우에는 A가 또 원시근의 짝수 제곱과 합동이 되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아서 2차 비잉여면 A의 2분의 P-1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 또 A는 원시근의 홀수 제곱이 됩니다. 이거를 정확한 예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또 열심히 세이지를 돌려서 표를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먼저 원시근을 찾아봐야겠죠. 원시근.
예, 원식은 하나 찾았습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 처음으로 1이 여기 처음 나오죠. 마지막에 처음 나오는 이런 게 원식. 물론 더 있죠. 더 있는데 원식은 이제 2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원식은 2의 짝수제곱인 애들 여기 제곱인 애들 4제곱인 애들 6, 8, 10, 12제곱인 애들이 바로 아까 얘기한 뭐라고 했죠? 원식은의 짝수제곱과 합동인 애들이 2차 잉여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여기 4, 3, 12, 9, 10 당연히 1은 당연하고 그죠? 1. 이 6개가 2차 잉여인 겁니다. 그죠? 2차 잉여. 우리 그 위에서도 한번 했던 여기 보시면 예, 1, 4, 9, 3, 12, 10 있죠? 1, 4, 9, 3, 12, 10 다 한번 기억을 해 보시고요. 맞나요, 그럼? 예, 1, 4, 3, 12, 9, 10 맞죠? 위에 보시면 다 이 원식은 2의 무슨 제곱이면 다 짝수 제곱이죠. 자, 그리고 또 뭘 보셔야 되냐면 이쪽 그 방금 찾은 얘네들 여기다 표시할게요. 그 2차 잉여들을 여기다가 예, 똑같이 4, 12, 9, 예, 10 이렇게 맞죠? 6개가 2차 잉여라고 하는 건데 자, 2분의 p-1제곱은 그럼 지금 얼마냐면 6제곱인 거거든요. 6제곱.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6제곱이니까 여기를 보시면 지금 왼쪽에 제가 찾은 2차 잉여들의 제곱값들은 네, 색깔 좀 혼동색깔이 가로 세로 비교해 보시면 여기다 1, 여기 1, 여기 1. 다 이 경우에는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럼 그렇지 않은 애들은 뭐가 되나요, 그럼? 보시면 예. 눈에 잘 안 띄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여기 12.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1인 거죠. 마이너스 1과 합동이니까 마이너스 1. 2차 비잉여들은 6제곱하면 또 마이너스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중간을 딱 보면 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리고 원식은의 짝수제곱을 하면 네. 짝수제곱을 한 애들이 정확하게 2차 잉여들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 한번 생각해 볼 문제들은 네, 다음과 같은 2차 합동식을 우리 방정식, 2차 방정식과 거의 같은 방법을 생각하시고 한번 풀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2차 인 경우에 그 곱은 2차 잉여인지 2차 비잉여인지 둘 다 2차 비잉여인 경우에 곱은 2차 잉여일지 비잉여일지 어차피 둘 중 하나니까요. 그죠? 예. 하나는 2차 잉여고 하나는 2차 비잉여일 때 곱은 뭐가 될지 아까 판정법을 한번 알려드렸거든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19의 모든 2차 잉여 이건 뭘까 한번 아이디어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